안녕하세요. 네, 이거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시간 좀 끌었네요. 죄송합니다.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. 저는 오랜만에 실강하는데 비전 전수 특강, 적용 특강 하고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못 하다가 한 달 반, 두 달 가까이 못 하다가 이제 실강하는데 그때 난 20명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. 이제 나중에 되면 조금 빠지고 이래서 한 16, 17명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전 적용 때는 네, 그때 봤던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네, 새로운 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개무량합니다. 수업 윈터스쿨 이 특강을 시작할 건데요. 이게 약간 수업이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기가 조금 애매했어요. 왜냐면 이제 만들어진 취지 자체는 초시생들 대상으로 일단 이 목표는 일단 그건데 그러면 초시생들이 재시생 이상이랑 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일 큰 부분이 일단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낮을 수도 있다. 이 부분인데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개념 강의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. 원래 1월 중순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밀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념 강의를 하긴 좀 애매한 타이밍이 됐어요. 그래서 개념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를 할까 했는데 또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은 그 약점 보완 특강이라는 게 학원천에서 이제 열려요. 그게 이제 거기에서 또 자료 해석 파트에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은 또 그쪽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차이점을 만들어내면서 또 초시생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. 또 재시생 이상 분들도 분명히 있고 하니까 이제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제 중간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한 결과 이제 강의를 좀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일단 이때까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최대한 다루어서 기존의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도 이 강의에서 얻을 게 좀 많이 있도록 구성을 하면서도 조시생분들 그리고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었던 분들도 이제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끔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제 이 강의는 이제 학원 안에서는 일단 학원 안에서는 비전 적용까지는 듣게 이제 좀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들은 걸 전제하고 수업을 준비하자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. 맞나요? 네. 제 수업 혹시 한 번도 안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? 이 손 들어야 돼요. 들어야 제가 이걸 안 들으시면 그런 분도 없다고 생각하고 강의할 거니까 없는 건가요? 없죠?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강의를 할게요. 처음은 아니다. 다 처음은 아니다. 그리고 비전 전수, 비전 적용까지는 다 들었다. 적용까지 안 들으신 분들. 물론 실강의 다는 아니고 인강의도 있겠지만 네, 어쨌든 적용까지 어느 정도 들었다는 전제를 하고 설명을 좀 그쪽 겹치는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. 그래도 안 들으신 분들도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도움될 만하게 다 복습으로 준비를 할게요. 마스크는 좀 벗고 할까 하는데 제가 정말 클린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 준비한다고 열흘 동안 집 밖에 안 나갔어요. 아무도 안 만났고 이동은 전부 자차로 했고 그래서 뭐 정말 저는 클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괜찮으신 거죠?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면 됩니다. 볼게요. 강의를 뭐야 이거 맞나? 원래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폰트가 아니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폰트가 조금 없어졌어요. 그냥 폰트 중요한 게 아니죠. 네. 그리고 뭐 그 전에 강의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사람이 되게 적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작았어요. 그 전자칠판이 되게 작아서 작은 것 되게 불편했거든요. 너무 작아서 이제 이걸 안에 내용을 보여주려면 엄청 키워야 되고 또 이제 줌도 저만 엄청 이제 크게 이제 제 얼굴까지 엄청 크게 줌이 돼가지고 넣으니까 이제 불편하고 막 카메라맨 분도 이제 와서 이제 선생님 너무 찐따같이 넣어 이렇게 너무 확대가 되니까 다른 분들 수업 보면 그렇게 확대 안 돼 있잖아요. 인강 들으면은. 근데 저는 집에 가서 리플레이를 해보니까 너무 확대가 돼 있어서 좀 보기 부담스럽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래 이번에 좀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지 좀 비어서 그런지 김지우 쌤이랑 안 겹쳐서 그런지 이게 큰 게 왔는데 막상 큰 걸 받아보니까 이것도 불편하네요.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러 막 가서 좀 커요 너무. 이게 전 또 작을 줄 알고 또 최대한 이렇게 늘려서 하려고 어떻게 좀 너저분해도 최대한 보이게끔 하려고 해서 했는데 너무 커서 이제 오히려 부담스럽게 됐어요. 이까지는 잘 닿지도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그래서 네 강의는 이렇습니다. 이 윈터스쿨 특강의 의의 그리고 여러분들 활용 방법 이걸 좀 아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. 첫 번째는 기출 복습이에요. 비전 적용 그리고 혹시 최신 기출 특강까지 들었으면
이제 16년, 17년, 18년, 18년, 19년, 20년까지 최신 기출에서 다 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좀 중심이 되는 줄기가 되는 강의는 비전 전수, 비전 적용, 최신 기출 특강 이렇게 세 개를 합치면 저도 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했어요. 일정상 이제 쪼개놓긴 했는데 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걸 다 들으셨으면 11년에서 20년까지 기출을 제가 일단 거의 다 해설은 합니다. 물론 중간중간 실수해서 잘못 말하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해설은 다 해요. 그리고 뭐 도움이 좀 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합쳐서 그리고 이제 07년에서 10년까지는 안 했잖아요. 근데 좀 경향이 달라요. 제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07년부터 10하고 11년 이쯤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많이 바뀌어요. 슬슬 바뀌기 시작하다 11년쯤 되면 이제 확실히 요즘이랑 좀 비슷해집니다. 많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07에서 10 보면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면 좀 수리적인 문제가 그전에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뭐 수식을 세워서 한다든지 막 부등식, 방정식 이런 거 세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통계적인 확률 문제 이런 게 좀 나온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. 그런 것들은 자료 해석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빠지고 요즘 확실히 좀 자료로 해석하는 뭐 보고서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옛날처럼 어떤 수학적인, 수리적인 확률 이런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옵니다. 뭐 식 세워서 막 하고 막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예전엔 좀 많았고 요즘에 없다 이런 게 조금 제일 중심적인 출제 경향에 있어서는 차이점입니다. 그래서 일단 안 했는데 안에 일단 시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쓸만하다 얻을 게 조금 있다 싶은 부분의 문제들 그리고 요즘 기출 경향에서 너무 많이 안 벗어나는 좀 많이 벗어나는 거는 좀 쓸만해도 뺐어요. 뭐 확률 문제 이런 거는 빼버렸고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이제 다 계속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뽑아서 제가 비전 적용이랑 최신 기출 때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리를 조금 했어요. 이제 조금 뽑아가지고. 그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. 비전 적용이랑은 좀 차이가 있고 대신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소원 안 드셨지만 이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인강 듣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. 제가 공부 피셋 기간 2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비전 전수랑 비전 적용 때 설명드리잖아요. 제가 설명드리는 건 좀 아이디어란 상태고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그 변형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상황에 맞게 공부하시면 됩니다. 근데 지금 듣기 시작하면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아, 너무 늦었나?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괜히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아.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걸 시키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기출 10번 돌려라 모의고사 풀어라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시키니까 좀 늦었나?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늦었나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만약 처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. 근데 그거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출을 10번 돌리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으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10번 돌려라.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5번 돌려라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좀 모았습니다. 제 생각에 얻을 게 있는 것만 좀 선지 위주로. 행시에선 선지만 뽑았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 다 문제를 봤으니까. 꼭 모든 선지에서 얻을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단순 확인 이런 거 최대한 거기다 빼고 선지만 딱 모아서 최대한 엑기스만 좀 모아서 이제 이거만 돌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출 복습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그게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미수강생이 아니라 기수강생임에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를 3번 이상 안 푸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분명히 있을 거야. 제가 그렇게 10번씩 풀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안 푸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어쩔 수 없어.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이걸 제가 줄여놨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여러 번 다시 보세요 라는 의미예요.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직 안 보셨으면 이번에 줄여놓은 이 내용이라도 보셔서 이제 이 기출 복습 부담을 좀 해소하시면 됩니다. 이 내용만 반복하세요. 정말 10개를 다 돌리기가 다른 과목 때문에 혹은 뭐 다양한 이유로 벅찬 분들은 일단 이거라도 좀 돌려주세요. 그리고 기수강생들은 한번 들었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. 제가 뽑아놨으니까 들었던 부분은 테스트예요. 테스트. 여러분들이 그때 배웠던 방법 그대로 지금 풀어본 그렇게 푸는지 그리고 안 배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자기가 이제 체화된 대로 최대한 풀어내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치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행시 부분은 이게 내일까지예요. 2일차 물론 계획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2일차 내일까지입니다. 행시 전개년을 다 보는 게 그리고 오늘 목표는 15년도까지 조금 시간이 남으면 16년도까지 보려고 일단 16년도까지 프린트는 드렸어요. 근데 이제 목표는 일단 15년도 11년부터 15년까지 하고 내일 다시 돌아가서 07년도부터 10년을 풀고 최신 기출을 풀겠습니다.
왜 그렇게 푸냐면 최신 기출 18, 19, 20은 제가 양을 좀 적게 했거든요. 일부러. 왜냐면 그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하셨을 것 같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뽑았어요. 문제를. 옛날 거로 오히려 좀 많이 뽑고 보수적으로 뽑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중에 최신 기출 특강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건 확실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다 비전 전수랑 비전 적용 특강 때 기출 문제 아껴놨다 나중에 푸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20년 문제를 또 안 푸신 분들 꽤 많아요. 근데 여기서 막 오염 되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.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진도를 좀 들쑥날쑥하게 11년, 17년 풀고 07에서 10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07에서 10 나가고 그 다음에 18, 19, 20을 마지막에 풀겠습니다. 그러니까 18, 19, 20을 듣기 싫은 분들 나가시면 돼요. 네. 내일 셋째 시간쯤 풀 테니까 그때 이제 나가시면 돼요. 알겠죠? 제 귀가 오염되기 싫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괜히 들어가지고 오염된 상태로 최신 기출을 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마지막에 그 세 개를 풀 테니까 그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혹은 최신 기출 특강으로 나중에 또 들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두 번 들을 필요 그 내용 거의 겹치거든요. 두 번 들을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면 됩니다. 그건 뭐 복습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. 체크도 안 돼요. 본인이 그 강의를 안 들었으면은. 그러니까 뭐 취향에 따라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꾸려볼게요. 그리고 더 핵심적인 내용, 그러니까 사이를 구성하는 내용은 이제 민경채랑 입법고시입니다. 이걸 해야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에 이제 좀 차이점, 차별점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리고 초시생들도 이 정도는 봐야 되고 제시 이상 분들도 아직 민경채랑 입법고시 제대로 분석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쪽을 좀 준비했어요. 이쪽은 선지 위주로 하고 이쪽은 통 문제로 다 통으로 뽑았습니다. 기출의 그 풀어나가는 느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민경채랑 입법고시 약간 계륵같이 생각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민경채 난이도는 좀 쉬운데 아이디어가 쓸만한 게 있는 게 조금 있어요. 그래서 민경채에서 좀 뽑고 한 80문제 뽑고 입법고시는 행시랑 완전 다른 시험입니다. 아예 다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완전 출제 경향이 달라요. 문제 내는 스타일, 함정을 파는 스타일, 뭐 이렇게 분수 비교 이런 거의 치밀함 이런 거 계산의 필요성 이런 게 다 달라요. 그래서 확실히 중심을 행시 기출로 잡아야 돼요. 여러분들 중에 입법고시가 뭐 절대 합격의 목표다 꼭 이런 분들이 아니시면은 행시 기출을 중심으로 잡되 입시랑 뭐가 다른지 정도 알아야 되고 입시에서도 아이디어 찾아서 얻을 게 있어요. 그리고 계산 같은 것도 뭐 트레이닝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입시도 풀면 좋은데 행시에서 중심을 잡고 입시를 풀어야 돼. 안 그러면 입시식의 또 어떤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게 좀 배워가지고 거의 모강이랑 비슷해. 모강병처럼 입시식의 사고방식이 배워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행시 풀 때. 이게 생각보다 있어요. 진짜로. 행시를 많이 푸시다 보면 다 느껴요. 모강도 다르고 입시도 다르구나. 입시랑 모강도 다르고 행시랑 모강도 다르고 행시랑 입시도 달라요. 그러니까 다른 게 느껴지시면 잘한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다르다 이런 게 보이면 잘한 건데 어쨌든 중심이 잘 잡혀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입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 입시에서도 좀 행시에서 다 나올 만한 그리고 이제 좀 쓸만한 아이디어가 좀 쓸만한 이런 문제들 혹은 계산에서도 함의가 있을 만한 문제들을 좀 뽑았어요. 한 80문제 뽑아놨으니까 이거 합쳐서 이거는 기존에 안 했던 내용들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복습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정도 준비하시면은 민경채 입법고시 따로 안 보셔도 돼요. 그냥 뭐 그 정도만 가지고 행시 준비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행시 끝나는 대로 며칠 안 지나서 입법고시를 해설하겠습니다. 최근 한 6년, 6개년 정도? 14년을 기점으로 입법고시가 바뀌었어요. 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? 여러분 모르시죠? 저는 시험장 가서 쳤어요. 믿기지 않으시죠? 물론 같이 가신 분들도 몇 분 있을 거예요. 이제 14년에 입시 컷이 60점이었어요.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? 명가락하면 합격이란 거예요. 명가락하면 합격. 제가 그때 입시 붙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피셋을 잘 못했는데 제가 피셋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입시를 심지어 안 치러 갔었어요. 12년, 13년 이럴 때만 입시를 안 치러 갔었어요. 왜냐면은 그 삼순환 중간에 막 있고 이러니까 그냥 체력 아까우니까 어차피 내가 입시를 붙을 리가 없어 이러고 안 치러 갔다가 14년에 입시를 치러 갔어요. 근데 뭐 풀었죠. 역시나 어려워서 풀고 나서 친구랑 막 채점하면서 웃었어요. 아, 60점이다 이러면서 이제 명가락은 했네 이러면서 막 집어던졌어. 근데 합격 발표는 합격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잘 찍은 거지. 컷이 60점이란 말은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찍은 거란 얘기잖아요. 뭐 잘 찍어서 그 해에 입법고시 들어갔다 왔어요. 어쨌든 그렇게 이제 천하제일 찍기 대회가 열렸던 해가 14년입니다. 그러면 근데 시험이 변별력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 실력에 따라서 갈라야 되는 게 시험의 목적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 출제진들이 좀 절치부심을 했는지 바뀌었어요. 15년부터 입시 문제가 좋아집니다. 그래서 그 전에는
너무 어려워요. 14년 진짜 너무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그 전에도 경향성이 너무 어렵고 어려운 게 좀 쓸데없이 어려운 경향이 좀 있어서 행시랑 좀 안 맞는 그게 바운스가 있었는데 15년부터 바뀌었어요. 15년 문제 입학고시를 따로 풀로 푸시고 싶으신 분들은 15년부터 푸시면 돼요. 그 전에도 푸셔도 되는데 부담이 있으시면은 15년부터 이제 푸시면 되고 그것도 부담이시다면 제가 뽑아 드릴 거만 푸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고 행시가 끝나면은 제가 입학고시 6개년을 전 문제를 다 선지랑 다 해설하는 강의를 열겠습니다. 혹시 끝나고 입학고시까지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남들 보통 1차 끝나면 한 며칠 쉬잖아요. 그때 이제 막 해서 이제 몰래 뒤통수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입학고시 강의 뭐 들으시고 입시 준비하실 입시도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입시도 할만해요. 생각보다 행시랑 입시랑 스타일이 하도 달라서 행시 못 보는 사람 입시 붙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. 꼭 이렇게 완전 상위 호환은 아닙니다. 경쟁률은 더 높긴 한데 어쨌든 네, 좀 이렇게 이제 강의 준비는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계속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.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모의고사 본격 들어가셨을 거예요. 맞죠? 모의고사 막 원자상 이거 열심히 푸시고 계시거나 곧 푸실 예정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욕심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불안함. 첫 번째. 두 번째, 리뷰에 대한 욕심. 이 두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고 모의고사를 푸는데 언상을 열심히 말리진 않을게요. 그러니까 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자료가 엄청 높고 언상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. 왜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뭐 언상을 하는 걸 말리진 않을 텐데 뭐 진짜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언상을 하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시간을 분산해서 쓰시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점프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.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언어 상황이 약하시면 이걸 듣지 말고 가서 언어를 하세요. 언어 상황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오를지도 몰라.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언어 상황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을 헌법 언자상 이렇게 완전 플랫하게 분산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과목에서 점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. 잘 생각하셔서 충분히 이거 하시는 게 좋아요. 더 다른 문제는 계속 이 질문 계속 올라오고 계속 상담 같은 거에도 많이들 물어보는데 리뷰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리뷰를 안 하면은 내가 실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놓치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해요. 불안하죠. 그렇지 않나?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제가 양치기 스케줄 안내해 드렸잖아요. 지금 다 들었다 생각하고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안 들었으면 정직하게 손 들어야 돼요.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얘기해 드리니까 양치기 스케줄 알려드렸잖아요. 그걸 하려면 리뷰를 하면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. 정말 리뷰를 하고 싶으면 정말 틀린 것 중에 몇 개만 그냥 보내 이런 정도로 해야지 막 40문제를 풀로 다시 보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. 근데 모든 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요.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건 꼭 그런 건 아닌데 잃기 많은 일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건 있어요. 경제학의 1원칙이라고 엄청 그렇고 이제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유명한 말 공짜 점심은 없다. 좀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면접 들어갔을 때 첫 면접, 면탈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제가 면접 못 봐서 면탈한 게 아닙니다. 어쨌든 면접 들어갔을 때 앞에 이제 앞에 사람이 앉아서 막 엄청 그걸 보고 있더라고.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. 면접 시험장에서. 그래서 왜 이걸 책을 보시죠?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. 왜냐면 제가 꼴찌 면접 번호였어서 완전 저 혼자 늦게까지 남아있었어요. 그 사람이 제 앞이라 가지고 저랑 둘이서 남아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둘이서 남아있어서 막 좀 친해지려고 하는 참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. 아니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제 장난으로 말한 거. 그러니까 왜 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어요. 책 읽으시나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면탈자인데 작년에 면접을 봤는데 좋아하는 관심 있게 읽은 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대요. 그럼 면탈했대요. 그래서 그때는 성적순도 아니었어. 그러니까 뭔가 영향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. 그때는 블라인드 면접이었는데 제가 딱 그때 면탈한 그때부터 성적순으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책을 물어봤는데 대답 못했다. 그게 지금 그거 해가지고 지금 그 책의 내용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래요. 이걸 물어보면 대답하려고. 그러냐 하고 들어갔는데 면접장에 딱 앉으니까 관심 있게 읽은 책이 뭐냐고 저보고. 좀 헛소리했죠. 그래서 내가 안 떠오르잖아요. 물론 책은 읽긴 읽었는데 그 중에 딱 한 권을 꼽을 또
이 면접 시험장에서 의미 있게 뭔가 의미를 도출할 만한 그런 책 한 권을 꼽아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. 저도 이제 막 행설수설 좀 하고 하는데 이제 막 주고받았어요. 면접 지문 주고받다가 뭐 경제학 부분에서 의미 있는 책 뭐 있냐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했어요. 저는 맨큐의 경제학 좋았거든요.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이제 하면서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뭐냐요, 저보고. 맨큐의 경제학 모르는 것 같아요, 면접관이. 맨큐의 경제학이 뭔지 모르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교양서인 줄 알고 그래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말해보래요. 근데 진짜 저한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이거거든요. 공짜 점심 없다. 진짜 그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. 왜냐면은 경제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 문구를 읽었을 때랑 경제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 문구를 읽었을 때 완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거 얘기하려다 지금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건데 관련이 있어요. 완전 딴소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공짜 점심 없다는 게 제가 맨큐의 경제학과 처음 들어가면 1학년 때 경제학 막 물론 이런 거 수업 딱 들으면서 제일 먼저 봤었거든요. 그때는 공짜 점심 없다는 말이 딱 있었을 때 약간 이런 뜻으로 들렸어요. 누군가 너한테 점심을 사준다면 너한테 대가를 원하는 거야. 약간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.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. 누가 너한테 호의 같지? 점심을 사주는 게 너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.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끝나고 나니까 경제학 공부를 하고 그 문장을 다시 읽으니까 고시생활 한참 된 다음에 그 문장을 다시 읽으니까 아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였구나. 한 이게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짜 선의로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그 시간조차 나는 시간이란 걸 쓰고 있잖아요. 그 시간에 포기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. 그 무언가 중에 제일 높은 가치를 주는 것. 그게 기회비용이잖아요. 그러니까 점심 뭐 공짜 점심이라고 사줘도 제가 진짜 선의에 그 마더 테레사 가서 공짜 점심을 사주더라도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. 무조건 뭔가 하면은 기회비용이란 게 있는 거예요. 맞죠?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했으면 미안한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그게 딱 맨큐 경제학 읽고 너무 감명 깊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어이없다는 듯이 이제 또 면접관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를 왜 꺼냈냐면 공짜 점심 없다는 얘기, 기회비용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길게 얘기했어요. 죄송해요. 어쨌든 리뷰를 하는 건 괜찮아요. 리뷰에서 얻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제 말은. 제 말 듣고 스스로 판단하세요.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시킨 대로. 저는 그냥 하나의 어떤 방법 말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서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. 자유예요. 안 하면 너희들 떨어질까?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. 제 생각 말씀드리는 거예요. 리뷰를 하면은 얻는 게 있어요. 분명히 얻는 게 있어요.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리뷰에서 얻는 것보다 그 시간에 문제를 풀어서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.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리뷰를 해서 얻는 거는 보통 이미 얻었을 확률이 높아요. 재시생 이상인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어요. 리뷰를 해서 실수 같은 걸 고치려고 하잖아요. 그게 고쳐질 실수였으면 이미 고쳐졌어요. 안 고쳐질 실수였으면 이번에 리뷰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그거 안 고쳐져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건 이미 얻었을 확률이 높아요. 그리고 조금 더 얻을 수도 있어요. 좀 더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리뷰에서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을 수도 있어. 근데 그 깨달은 게 응용돼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리뷰하면 하루에 하나씩 풀잖아요. 자, 그래서 하루에 한 회씩 풀고 그래서 리뷰를 해서 신박한 걸 여러분들이 몰랐던 신박한 걸 얻을 확률이 요만큼 되고 그게 다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진짜 이거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얻을 수 있는 그 기대 소득이 되게 작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잃는 것도 있어요. 잃는 거. 뭐냐면 리뷰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이런 게 계속 보이잖아요. 실수해요. 저도 모강 풀면 유독 또 실수 많이 해요. 이거 풀다가도 실수하잖아요. 실수하는데 그 실수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계속 제약해요. 이런 실수 안 해야지, 이런 실수 안 해야지 하면서 오답노트 만들어 막 해요. 많이 해요. 저도 옛날에 그런 오답노트까지 안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. 리뷰할 때. 이런 건 실수 안 해야지, 이런 건 실수 안 해야지. 아, 이런 식으로 낚았네? 하는데 그런 족쇄를 많이 달면 달수록 느려져요. 근데 여러분들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걸 다시 보세요. 생각보다 그런 실수 많이 안 했을걸요, 실전에서. 아마 많이 하시면 고쳐야 돼요. 많이 하시면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실전에 가면 실수 이렇게 많이 안 해요.
뭐 왠지 모르죠. 문제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집중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나와서 실수가 막 대여섯 개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. 한두 개? 뭐 있을 수 있죠. 근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다른 막 속도를 40문제를 푼 속도 전체를 제약시킬 만큼 실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그건 고쳐야 되는데 그 정도로 막 잦은 실수는 이미 고쳐졌을 확률이 높아서 사실상 실제에서는 그런 실수를 많이 안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궁금하면 모강 풀지 말고 기출문제 다시 꺼내보세요. 자기가 풀었던 거. 거기서 내가 실수를 했느냐. 거기서 실수를 많이 했으면 그거 고쳐야 돼요. 근데 모강에서만 하는 실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행동을 많이 제약해버리면 잃는 게 생겨요.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막 단위도 신경 쓰고 전년 대비인지 뭔지 아닌지 이 연도가 막 표사에 막 2012, 2013, 2014가 갑자기 2017년, 2018년 이렇게 가. 전년 대비 막 이래요. 묘강에서 막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기출에서 그런 짓 안 해요, 구차하게. 그 막 11, 12, 14마다 갑자기 막 17년, 18년, 19년 이렇게 가서 막 중간에 17년에서 낚시해. 이런 거 한번 낚여고 나면 나는 연도 사이사이도 꼼꼼히 빈틈을 봐야지. 이런 게 생긴다니까 진짜. 이게 모강병이에요. 근데 그런 게 생기면 느려져요. 그게 잃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강 리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되게 작은데 잃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은 얻는 게 되게 조금 있거나 아니면 잃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리뷰를 해서 얻는 게 없다는 건 아닌데 얻는 게 되게 적을 확률이 높고 특히 제시 이상인 분들, 초시생분들은 좀 얻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뭐 아예 그냥 문제 자체에 적응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. 근데 뭐 제시 이상인 분들은 얻는 게 되게 적을 확률이 높고 잃는 부분도 있다. 초시생분들 또 다른 초시생분들은 기출에 아직 중심이 안 잡혔으니까 기출 문제 많이 안 봤으니까 더 잃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. 아, 자료 해석이란 이런 거구나. 이런 데 함정을 파는구나.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. 기출 문제 많이 봤으면은 이상한 함정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함정 저런 함정 다 조심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. 함정 다 피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제가 말을 첫날인가 뭐 무료특강대가 어쨌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게 달리면 안 된다고. 함정이 있다고 그걸 계속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달리면 안 된다고 그냥 뛰는 거예요. 뛰다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계속 피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잡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의고사 앞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질문 너무 많이 들어요, 질문이.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리뷰를 안 하고 양측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? 짬밥. 아니 진짜로 이게 그냥 많이 보다 보면 얻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. 그냥 하도 이런 자료라는 게 사실 다 비슷해요. 뭐 이제 뭐 표가 뭐 체계적으로 돼 있거나 표의 일부를 차트로 나타내 있거나 아니면 뭐 병렬적으로 있거나 뭐 다 비슷해요. 뭐 이런 건 대충 각주에 있겠지, 이런 건 대충 여기 있겠지 하는 게 계속 보다 보면은 좀 자연스러워져요. 그게 속도를 빠르게 하고 사람 피곤한 걸 좀 줄이는 거야. 막 처음에 하나 읽고 막 뭘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나도 모르게 막 거의 이제 이렇게 막 풀고 있어요. 자기도 모르게.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목표예요. 리뷰를 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. 그렇게 하는 거고, 그거를 만약에 언상이나 뭐 이런 좀 다른 과목까지 포기해서 하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예년 같았으면은 제 강의를 안 듣고 공부했으면 했을 일, 뭐 언자상 열심히 풀기, 이 일에 비해서 자료 해석을 4배, 5배 이상 더 풀게 돼요. 그때 이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양이 나오는 거예요. 자기의 이제 기존에 20년 동안 쌓아온 습관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충분한 연습량이 나오는 거예요. 그 연습량을 안 채우면은 획기적인 점프가 조금 오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뭐 비전 전수 때 알려드린 요령 몇 개만 가져가도 조금 올라요. 근데 좀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자료 해석 점수를 10점 이상, 20점 이상 올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. 뭐 한두 문제, 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한두 문제 더 맞추고자 하면 그거 찍기로도 바꿀 수 있는 건데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좀 많이 올리길 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제가 자료 해석 강사라서 자료 해석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자료 해석이 제일 정직한, 그나마 제일 정직한 과목이라고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원상 대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과목, 자료 해석 확실히 올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수업한 지가 이제 좀 됐죠. 이 2달 제가 이제 비전 전수 처음 열었을 때 생각하면 2달이 넘었어요. 근데 그래서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. 뭐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강의 소감이나 후기 같은 것도 막 메일로 보내주고 하는 분들 많은데 상당한 점수 상승이 있었던 분들이 이미 많아요. 이미 제가 시키고 제가 이제 하길 원했던 스케줄을 소화하신 분들, 소화했다고 말하면서 뒤에 달려오는 말은 다 점수가 올랐단 말이에요.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. 시킨 거 다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. 어떡하죠? 걱정이에요. 상담 좀 할게요.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, 지금. 한 명도 없고,
아니, 지금 강의 말하고 있잖아요.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지금 찔릴 거 아니에요. 저한테 와서 전대요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. 거짓말이 아니에요. 진짜 한 명도 없고 물론 뭐 모두가 오른 건 아닐 수도 있어요. 어쨌든 근데 지금 했는데 안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표본 중에 3명도 없고 해서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. 상당히. 그 힘든 스케줄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하지 않고 다 쫓아간 다음에 올랐어요. 이제 올랐어요. 작년에 못 봤던 점수를 받고 있어요.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벌써 엄청 많아요. 여러분들 하나도 안, 혹시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도 안 늦었어요. 아직 한 달 남았어요. 절반 이상 남은 거예요. 원래 있었던 스케줄에.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. 하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축약해서 기출 문제 풀고 이런 거로 좀 줄이고 해서 조금 늦게 시작한 분들이더라도 결국 본래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. 전략적으로, 의식적으로 이제 하시면은 전혀 안 늦었으니까 점수를 한 달 동안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네, 이거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.